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양한 분야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이제 꼴랑 두 개예요. 그렇죠? 사실은 다양한 분야라고 해서 뭐 여기 포놀로지, 신텍스, 우리 언어학의 서필드, 그죠? 하위 분야가 여러분 포놀로지, 의문론, 신텍스, 통사론, 그 다음에 여기 뭐 모폴로지도 있고 형태론, 그 다음에 의미론, 시멘틱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 활용론 이렇게 있지만 거의 중추는 포놀로지하고 신텍스죠.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런 큰 틀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원서를 읽을 때나 뭐 할 때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되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학 시험 보면 항상 뭔가 지문을 읽더라도 와닿지 않는 그런 지점이 많고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언어학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문론, 통사론 오늘 다 하겠지만 의문론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어땠습니까? 의문론의 단위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포님이죠. 낯소리인데 이제 포님이라고 전문 용어 쓰죠. 통사론에서는 뭐라 그러죠? 통사론의 단위는 여러분 컨스티튜언트입니다. 단어가 아니죠, 사실. 그죠? 여기 제가 지금 포님 위에 피처. 포님은 또 피처라는 단위로 이것도 하나의 단위죠. 물론 작은 단위죠. 어쨌든 중심은 포님이죠. 모핌도 포놀로지의 단위에 속하긴 합니다. 일부지만 속하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하여튼 포님이 중추고 그 다음에 신텍스는 컨스티튜언트다. 그죠? 여기 중추입니다. 그러면 이 포님은 어떤 구조 안에서 이 실러블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컨스티튜언트는 여러분 엑스바 구조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성분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죠? 이 엑스바인데 이 성분 구조입니다. 성분 구조. 그죠? 요 엑스바라는 게 이제 성분의 하나의 명칭이에요. 이게 중간범주라는 명칭인데 어쨌든 그냥 우리 이름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 그냥 이름을 그냥 별칭을 지은 거죠. 사실 별칭이에요. 그냥 원래는 성분 구조죠. 음절 구조 같은 거죠. 사실은 이 음절 구조도 원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무슨 구조? 예, 포님 구조입니다. 포님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두루뭉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항상 혼동스럽고 헷갈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되겠죠. 어떤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가 그대로 아무 움직임 없이 정말 정적이진 않습니다. 항상 이 사운드들이 변합니다. 이 사운드들이 변한다, 변형된다. 여기 보통 음운의 변동이라는 말이 있죠. 소리가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통사론에서는 당연히 성분이 어떻게 돼요?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단위들이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이 스토리가 이거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 초점을 맞춰서 나오고 이거예요. 다예요.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지점은 정확하게 이 세 개의 지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지금 총 몇 문제예요? 6문제가 나오면 6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6문제가 있으면 하나는 여기서 나오고요. 하나는 여기서 나오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문제가 나온다면. 근데 이 중에서 한 4문제 나오죠? 그러면 어떨 때는 여기서 나오고 어떨 때는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제 교재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편성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시험용. 여러분 시험을 최대한 어쨌든 잘 치러셔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돼요. 안 가지면 이 영어학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이게 제가 보기엔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원래 이런 수업은 잘 안 합니다. 이 교수님들도 이런 수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학문이라는 건 이렇게 차근히 한 몇 년, 그죠? 한 10년을 바라보고 공부하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이제 꼴랑 1년도 안 남은 시간 안에 지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약 처방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별로 교수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너무 그 날림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좀 이제 우려하시지만 좀 깊이가 없을 거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런 게 바로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입니다, 이런 게. 별로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알면은 본인들이 이제 가르칠 이유가 없죠. 다 알면.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굉장히 뭐 영어학 문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저도 예전에 임용 수업을 했을 때 10년 전에
임용수업을 했을 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뭐 어드밴스라고 딱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쭉 길게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반복했지만 지금은 1, 2월 강의부터 달려가야지 여러분 간신히 뭐 이렇게 맞추고 인사이트가 생겨요. 1, 2월 달에 제가 AEP 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의문론은 그 교재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어드밴스 교재예요.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초급용 교재가 아니에요. 초급적인 내용도 살짝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어의 자음을 소개하지만 대부분 다 뭐에 할애하고 있냐면 오늘도 보겠지만 전부 여기에 대부분 내용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교재가.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는 이게 어드밴스거든요. 우리가 종전에 여기까지 배우고 그냥 거의 끝나는 거예요. 수준이 사실은. 근데 여기가 사실 중추가 되는 교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교재 그 신학에서도 후반부에는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에는 이 정도 얘기해서 끝나요. 그냥 책의 절반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신학교에는 뒷부분부터 2부의 뒷부분부터 들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3부만 듣든가. 3부가 여러분 아규멘테이션이에요. 아규멘테이션. 애플리케이션 뭐 다 나오죠. 4부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신학교 그 책에 파트 1, 2, 3, 4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어요. 편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쪽을 중심적으로 보셔도 되고 뭐 기초부터 튼튼히 쌓아가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앞부분도 좀 나름은 이제 영어학적인 관점에서 이 링귀스틱한 이 신텍스의 관점에서의 성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단어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것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쉽다고 쉬운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 컨스티튜언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처음에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걸 전달하려고 무진 애써요. 그 바스 아트잖아요, 저자가. 그분이 무진 애를 쓴다고. 그 보면 느껴져요, 그게.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거를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지금 당장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교재들, 아마 영어학 대한민국에 있는 뭐 세계에 있는 모든 교재들이 다 어떤 구성으로 됐고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구성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여러분 원서도 읽으셔야 돼요. 그 트포 있죠, 트포. 여러분이 그 가장 두껍잖아요, 그 빨간 책. 보통 빨간 책이라고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마 그 트포라고 이제 우리가 약칭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책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많다 내용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안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남고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시고 항상 뒤통수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니거든. 시험 문제가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이 세 개의 관점을 정확하게 잘 물어보고 있거든. 아주 딱 부러지게. 근데 우리는 잘 못 느껴지는 거죠. 골고루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 뻔하잖아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단위 물어보는 거잖아.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맨날 이것만 나온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낸다. 이 세 파트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 허투루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신학의 교재에서 그게 쉽다고 이제 얘기해서 앞부분 이제 초수분들이 만약에 좀 아니까 대부분 건너뛰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처음부터 아마 조금 그 영어학의 문체 스타일이죠, 그죠? 신택틱 스타일에 좀 그 적응을 하시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냥 원서를 쭉 읽어보는 거죠, 그냥 그런 문체에 좀 적응하는 이제 그 정도 목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문체가 신택틱한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통사적인 문체들이 그런 문체들을 씁니다. 논문들을 그렇게 쓰거든요, 대부분. 저도 이제 통사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항상 붕 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박사 하면서 이제 느꼈죠. 박사과정 들어가서 이제 느낀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야, 내가 진짜 몰랐구나. 저도 단편적인 지식으로 계속 공부한 것 같아요. 박사 들어가서 이제 논문 쓰려니까 이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게 지금 힘드시겠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언어학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아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금 어려운 과제를 과업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합격자 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이 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엄청난 과업을, 이건 합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합격 불합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엄청난 과업을 지금 수행하시는 거다. 예전에 그 사법 공부하는 거랑 거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